자, 이번 시간은요, 3방식 중에서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환원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약집 먼저 볼게요. 자, 요약집은 210페이지죠. 210페이지 보시면, 자, 목차 2번, 적산법은 임료 관한 방식이죠. 얘는요, 공식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색칠레모 공식을 밑줄하세요. 적산 임료 이꼴, 괄호,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주의입니다. 여기서, 자, 기대이율, 네모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모, 빈네모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간다? 기대일이 들어갑니다. 요거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목차 4번 비교 방식에서 가격과는 1번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얘는요 현재 저희 요약집이 공식이 빠져 있죠. 물론 공식은 쉬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식 보게 되면 바로 사례 가격, 자, 곱하기 사시지계면이죠. 자,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꼴 비중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제 빠졌길래 따로 소개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사시지계면 5가지를 비교하는데 유의할 점은요, 요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은 바로 대사비교. 자, 대상, 사례, 분자, 부모 비교입니다. 그래서 자, 사시지계면 모두가 대사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곱하기 합니까? 더하기 합니까? 곱하기 하죠,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는 방식. 이 곱하기는 방식을 바로 상성식이다. 그래서 곱의 방식은 곱하기 해주게 되면 상성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여기까지 보겠는데, 얘는 이제 특별하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사례, 절의, 채택은 1번, 2번, 3번, 4번 나왔네요. 사시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사정보정, 3번 시점 수정, 동그라미 1번 괄호 지역요인 비교, 동그라미 2번 괄호 개별요인 비교, 사시지계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3번 사례 정상화 방법, 1번, 2번, 3번 보게 되면 각각 뭡니까? 사시지계가 나오거든요. 이때 정상화시키는 방법은요, 사시지계면 모두가 대상, 사례, 분자, 분모 비교하자. 얘가 바로 사례 정상화 방법입니다. 얘는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해결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목차 2번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다 필요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거래 2번 임료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실질임료죠. 실질임료는 지문이 들어들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임료는 쉬운 말로 총임료인데 실질임료가 뭘 말하느냐. 두 번째로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순임료에 필요주임비를 합한 것 밑줄. 따라서 실질임료 하게 되면 순임료 플러스 필요주임비 합이 실질임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목차 3번 공시지가 기준법. 자,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공시지가 비교법입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비교법 틀린 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박스. 자, 공식 비슷한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요,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사례 대신에 뭐가 들어가지? 표준지. 자, 이제 앞에서는 사시지계면 곱했는데 편지로부터 사시지계면이 아니고 첫자 빼고 끝자 빼고 첫자 끝자 빼게 되면 뭐가 남더라? 시지계. 따라서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시지계. 그래서 사시지계면 중에서요,
첫자 끝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자, 사정 보정 안 합니다. 면적 비교 안 해요. 해서 시직의 세 가지만 비교한다. 특별히 자, 여기 가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꼴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떤 가격이죠? 단가 저겁니다. 단가는 말이에요. 단가니까 얘도 뭐가 나오지?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하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총액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자 끝자 빠지면서 뭐만 계산하면 돼? 시지계 세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해서 보통 매년마다 한 해는 얘를 묻다가 다음에는 얘를 묻다가 왔다 갔다 해서 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문제 분량은 뒷담 많아요. 뒷담 많은데 그런데 자꾸 풀게 되면요. 의외로 이 문제가 쉬운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얘도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이어서 217페이지 네모 5번 수익환원법, 수익방식, 가격과는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요거예요. 공식. 자, P = R분의 A가 됩니다. 이때 A는 순수익이죠. R은요, 환원율입니다. 따라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수익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때 순수익은요. 여러분이 투자에서 공부했죠. 투자에서 현금 수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래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요. 기타 소득 더해요. 요까지가 유효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어 경비를 빼자. 경비를 빼게 되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계산 과정은 이미 다 공부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순수익은요. 얘를 묻더라. 순수익. 이만큼을 빠르게 구합니다. 순수익. 얘가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환원율 하게 되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 아시죠? 암기했잖아요. 시조2L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다음에 에르더법, 다음에 부채감당법, 시조2L부. 이 5가지를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얘가 수익 방식 기본 틀입니다. 요 틀을 기준으로 요약집 봅니다. 자, 그래서 217페이지 보시면 1번 의 있죠. 맨 밑에 공식 있죠. 공식 요거 나왔네. 요거.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순수익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에 괄호 3번 환원율 앞에다가 별표한 게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의 보시면요. 자, 밑에 색칠내면 공식이 있죠. 요것도 출제가 돼요. 밑줄 하세요. 환원율 이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때 자본 수익률은요. 같은 말로 할인율이 되고요. 자본 회수는 상각률입니다. 다음에 2번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 자, 5가지 옵니다. 시조2L부. 따라서 기업법, 시장추출법, 내려가서 조성법, 내려가서 투자결합법, 오른쪽 페이지 에르더법, 부채감당법 5가지입니다. 요 5개 중에서 다시 표시합니다. 시조2L부 중에서 또 계산 문제가 가능해요. 계산 문제는요. 투자결합법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나왔거든요. 부채감당법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은 계속 나오니까 요것만큼은 공식은 알고 지나가자. 그러면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나머지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기업법, 시장추출법은 자, 첫 줄 그대로 나옵니다. 대상 불호성과 유사한 최근의 사례로부터 직접 환원율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대로 나오는 거고 큰 함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성법은요. 대상 불호성의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반영이 된 것은 무조건 조성법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반영이 되었다.
자, 위임이 판정된 것인데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하세요.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면서 위임을 파악하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된다.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되는 단점이 지적이 됩니다. 세 번째 줄 공식 밑줄 하세요. 환원율 이꼴 순수 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이렇게 위험이 반영이 되면 조성법입니다. 조성법 하는 순간 무조건 뭘 돌려? 위험률, 위험입니다. 디귿법, 투자결합법, 계산 문제 가능하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A번 물리적 투자결합법, B번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예를 들어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식은 아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첫 줄 밑줄 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득이 분리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있다 동그라미. 물리 투자결합은요. 토지와 건물의 소득을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할 수 있대요. 분리할 수 없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공식 보세요. 환원율 이꼴 괄호가 두 개 있지. 괄호 두 개인데요. 기억나시죠? 왼쪽 괄호는 토지 동그라미. 토지. 오른쪽 괄호는요. 건물 동그라미. 그래서 공식을 할 적에 토지 건물 돌리면 쉽게 공식을 뚫을 수 있거든요. 토지 건물 이렇게 분리하고 있잖아요. 분리할 수 있다. 다음에 B번요. 금융적 투자법은요. 첫 줄 밑줄 하세요.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밑줄. 다르다 동그라미. 다르다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다르다 위에다가 적어줘요. 동일하다 X. 양자가 동일하다 틀린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잘 나옵니다. 이제 양자의 요구수를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차가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공식 보시면요. 또 왼쪽, 오른쪽 괄호가 두 개네요. 자, 왼쪽 기억나시죠? 지분 동그라미. 지분. 오른쪽은요. 저당 동그라미. 공식은 지분, 저당. 그러면 빨리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공식 돌리시고. 리얼번, 에르도법은요. A번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세금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에르도법은요. 세금은 무조건 X. 세금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요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에르도법에서 세금을 고려한다. 세금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B번 보시면 두 줄이 있죠. 두 줄이 이 문장은 진짜 어려운 말인데요. 이 문장이 그대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하세요.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게 있구나. 매 기간 동안에 현금수지 이때 현금수지 앞에다가 넣어줄래요. 세전. 이때 현금수지가 세전 현금수지가 기준소득이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가 없잖아.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전 현금수지 보기간 지분 형성분 보기간 버스 가치 상승 하락 이것을 고려해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 부채감당법은 자, 첫 단어 밑줄 하세요. 저당 투자자 입장 밑줄. 자, 저당 투자는 누굽니까? 은행에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줘요. 지분 X. 지분 투자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지분 투자 아니고 은행 저당 투자 입장이다. 그래서 한둘 내려가서 공식이 있죠. 환원율 이꼴 자, 첫차 보고 안개죠. 말 좀 더듬자. 부저저.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산소, 부저저 하니까 그대로 공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괄호 4번 환원 방법. 자, 환원 방법은요. 1번 직접법, 2번 직선법, 3번 상환기금법, 다음 페이지 4번 연금법 해서 첫째 따서 안겠죠. 직직연상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은 1번만 주의합니다. 직접법은요. 한줄 밑줄 하세요. 토지와 같이 소멸되지 않고 내용 요소가 무한하면 자본에서 상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상각하지 않는 방법이 직접법입니다. 토지는 무슨 법? 직접법. 그래서 토지는 직접법.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나머지 직선법, 상환법, 연금법은요. 토지가 아니고 복합부동산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직직연상 중에서 토지는 직접법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은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문제. 자, 문제 보시면 287페이지 20번 거래사례법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를 선택한다. 한순간 표준지를 사를 선택하면요.
자, 첫자 끝자 빼고 시직에만 곱하기 하니까 사정보정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사정보정 안 합니다. 따라서 자, 시점 수정작업은 필요가 없다. 아니지. 사정보정이 필요가 없어요. 시점은 필요하잖아요. 사정보정이 필요해서 해서 시점 수정이 아니고 사정보정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죠? X. 2번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할 경우는 사례가 유사지역이면 동네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역요인 자금은 생략된다는 거 필요하다.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3번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는요. 얼마든지 비싸다 싸다 숫자만 주어지면 선택할 수가 있죠. 사례로 선택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정답 3번. 4번요.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 기준 시점입니다. 긴 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틀렸고. 5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극단의 호황이나 불황은요. 사례가 너무 높거나 낮지. 이럴 때는 적용이 용이하다 아니고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23번. 또 한 장 넘기니까 24번, 25번 계산 문제. 세 문제. 왜? 계산 문제는 풀어봐야 돼. 여기서 가장 나온다 하면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3번은요. 일단 계산 문제는 무조건 공식 이렇게 적어주고요. 적어주고 그대로 박스 자료 보시면서 여기에 맞는 숫자만 따박따박 넣어주면 돼요. 따박따박. 뭐? 대사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바로 문제 풉니다. 23번 비중가격 과시요. 기억번 사례 토지는 2017년 10월 26일에 1억 원에 거래되었다. 나왔죠? 사례는 얼마? 1억. 1억. 이때 거래 시점이 2017년이죠. 이 가격은 친족 간의 거래로 시장 가치보다 20% 싸게 거래되었다. 20% 싸게. 사정보정 개비했죠. 사정보정. 요 대사하게 되면 사례가 몇 프로 싸다? 20% 싸니까 80이 되지. 대상은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면 대상은 100이 됩니다. 다음에 니은번. 기준 시점은 2019년 10월 16일. 그러니까 2년 지나면 2년. 2년 동안에 지가 상승은 20% 상승했대. 지가 상승 20% 상승. 그러니까 자, 이것도 대사 비교. 자, 그러면 이제 분자가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분모는 매매 시점, 거래 시점이죠. 얘가 2017년도 거래되었고 17년도 2년 지나서 2019년이 기준 시점입니다. 그러면 자 2년 동안에 20% 올랐죠. 올랐다면 2년 전을 100으로 본다면 20% 오르게 되면 120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20% 올랐으니까 기준 1을 통해서 20% 올랐다 해서 20% 0.2.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요. 얘가 지수법이 되고 분자분법이면 얘가 지수법이 되고 바로 변동률 곱하면 얘가 바로 지가 변동률법, 변동률 재개법, 변동률법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20% 상승했다. 다음에 D급번. 사례 토지는 인근지역에서 선택했다. 자, 대사 비교 정의입니다. 인근지역. 그러면 대사 비교. 대상도 인근지역, 사례도 인근지역. 동네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100분의 100입니다. 이러면 뭐죠? 생략할 수가 있다. 서본들 100분의 100이고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한 사례가 인근지역이면 같은 지역이니까 생략 가능하다. 다음에 리얼번.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은 사례보다 동그라미 보다가 100이죠. 개별요인은 대사 사례보다가 100입니다. 자, 사례보다 10% 우세하다. 10% 우세하면 110이지. 110. 마지막으로 미흡은 면적.
면적은요, 사례는 330이고 대상은 300이다. 사례는요, 330이고 대상은 300이죠. 대상은 300이다. 끝. 그러니까 보기 박스 보고요, 사시지계면을 전부 다 대사 쭉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됐네요. 전부 다 이제 곱하기 하면 돼요. 한 줄로 쭉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자, 금액은 1억 5천원 나옵니다. 정답 1억 5천원입니다. 정답 1억 5천. 정답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24번. 24번. 자, 24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자, 24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요거 표준지 부여놓고 시지계 첫자 끝자 필요 없어요. 사성보정 면적 필요 없고 시지계 세 가지만 비교하는데 이제 잡으세요. 자, 얘는요, 사시지계면은 무슨 비교? 대상사례. 대상. 그럼 얘는요, 대상하고 표준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사가 아니고 대표. 네. 따라서 분자가 대상이고 분모가 표준지. 대표 비교입니다. 대표 비교. 자, 그래서 요 공식 떠올리고요. 그대로, 자, 박스에 문장이 되게 많잖아요. 이 문장 보고 절대 쫄지 마시고, 차례대로 찾아서 그대로 표준지 넣어주고,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러면 찾아서 넣어주면 끝나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 봅니다. 박스. 첫 번째,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15년. 두 번째, 소재지가요, A시 B구 C동. 자, 170번지 제2종 일반 주거지, 제2종 주거지입니다. 면적 200. 첫 번 볼까요? 면적은 비교가 필요 없지. 왜? 제곱미터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면적은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이때 면적은 무조건 패스. 면적은 무조건 버리세요. 세 번째, 표준지가 A시 B구 C동. 같은 지역이네.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때 2015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원입니다. 맞지? 제곱미터당 얼마? 200만원. 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점 수정. 자, 네 번째 항목. 집값 변동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4일까지 자, A시 B구의 주거지역은 10% 상승. 몇 프로 상승? 10% 상승, 10%. 10%를 넣었다면요, 곱하기 1 플러스 10%니까 0.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표준지를 100으로 본다면 10월달 동안에 10% 상승했으니까 110이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잖아요. 10% 상승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면은요, 대상 토지나 표준지 둘 다 인근지역. 둘 다 인근지역이면요,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같은 지역이니까 대상도 100이 되고, 표준지도 100이 되고, 같은 지역이니까 100번에 100 하든지 아니면 생략 가능하다. 생략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은요,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가로는 5% 열세, 환경 조건은 20% 오세.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상승식은 뭐죠? 곱하기 하라. 곱하기 하라. 그래서 이제 자, 비교합니다. 개별은요, 대상하고 표준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표준지보다 가로가 5%를 시하죠. 표준지가 100이라면 가로 조건은 5% 열시하니까 얼마? 95. 다음에 환경조건은 20% 오시하죠. 표준지가 100이라면 환경조건 20% 오시하면 120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나머지는 없네요. 끝.
그러니까 박스 바로 보고요.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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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넣어주니까 끝. 계산합니다. 200만원 곱하기 1.1 곱하기 쭉 계산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요. 2508000 제곱미터. 2508입니다. 정답 2번. 정답 2번 됩니다. 2번. 자, 다음에 문제 25번. 보세요. 25번. 거래사례법으로 비준가격 구하시오. 언제 나왔다? 작년 33회. 나왔잖아요. 33회. 그리고 저를 딱 보니까 이거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어요. 길지만은 방법 없다. 이대로 공식 딱 적어주고요. 적어주고 따박따박 넣어주면 됩니다. 사시식이면 바로 넣어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박스. 대상 토지는 A시, B구, C동. 자, 면적이 150 나왔죠. 면적. 자, 대상입니까? 대상 면적이 150. 대상 면적이 150. 다음에 지목은 대. 자, 주상용 이용 상황. 제2종 일반 주거지. 용도가 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 시점은 2022년 10월 19일. 작년 10월 전이에요. 다음에 거래 사례는요. 수지가 A시, B구, C동. 다음에 면적이 200 맞죠? 면적이 사례는 200. 예. 다음에 지목은 대, 이용상은 주상용. 내려가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거래 가격 8억이다. 나왔죠? 거래 가격 8억이다. 나왔고 8억. 다음에 거래 시점은 2022년 6월 1일이다. 이때 사정보증치가 0.9죠. 사정보증치가 0.9다. 곱하기 0.9 해도 되고요. 0.9. 이 말은 다시 보게 되면 100분의 90이죠. 사례는 정상거래고 대상은요 10% 싸게 됐네. 예나 0.9나 되시겠죠. 사정보증 0.9 나왔고. 지가 변동률은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은 5% 상승했대. 자, 시주수정. 주거지역은 5% 상승했죠. 그러니까 곱하기 1 플러스 5%니까 0.05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 사례가 100이면 그동안에 5% 올랐으니까 105. 뭐,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겁니다. 5% 상승. 다음에 지역요인. 지역요인은 거래사례와 동일하다. 그럼 지역요인은요, 대상사례에 동일하죠. 동일하면 100분의 100이지. 동일하면 100분의 100이니까 생략 가능. 생략. 마지막으로 개별요인은요, 사례에 비해서 5% 열시하다. 개별요인은요, 대사비교, 대사비교하니까 사례가 100이면요, 5% 열시하니까 얼마? 95. 그러니까 박스 바로 보고요. 사시지기면 그대로 찾아서 넣어주면 된다. 넣어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538, 650. 자, 지금 문제 많이 풀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가기준법. 사시지계면, 시지계. 얘는요, 따박따박 차서 넣어준다. 다만, 연습시험은요, 길게 나와. 길게 나와도 잘하면 착착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상으로 거래사례법 마치겠고, 그러면, 문제집은요, 2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서 295페이지 제4절 수익방식입니다. 수익방식입니다. 자, 수익방식은 항상 얘가 기본 틀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32번. 환원율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언제? 30일에. 자, 박스. 지문 5개 있죠. 환원율.
책에 없는 지물도 나오기도 합니다. 기업번 자본의 환원율은 자본의 기업으로 반영하므로 맞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함께 환율도 상승한다. 맞습니다. 옵니다. 니은번 자산이 창출한 순영업 소득에 대해서 해당 자산 가격을 곱한 값이다. 환원율이요. 자, 이 니은번은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P 꼴 R분의 A잖아요. 얘를요, 조금 바꿔봅니다. 이렇게. 이항시키죠. 이항시켜요. 자, 요거 이항시키니까 이제 따라오시죠. 어떻게? R 이꼴 B분의 A다. R 이꼴 B분의 A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결국 환원율은 순수익을 수익 가격으로 어떤가 나눈 값입니다. 이 문장이 니은번입니다. 따라서 순영업 소득을 해당 자산 가격을 곱한 값이 아니고 나눈 값, 곱한 틀리죠? 나눈 값이 됩니다. X. 디귿번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초대 기대도 반영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환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10번 보세요. 환원율이 상승하면 분모가 상승하면요. 수익은 작아지겠지. 환율이 상승하면 가치는 하락하죠. 따라서 자산 가격은 상승 달렸고 하락합니다. X. 미음번 위임이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환율도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역, 디귿, 미음번.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33번.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율은요 시조2L부 나왔죠. 그래서 시장추측법, 조성법, 트랩법 등을 통해서 구한다. 맞습니다. 오, 얘도 기출문제네요. 다음에 2번 환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환율이 높이 논의해야 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순영업 소득이 일정하면 투자 수요의 증가로 자 자산 가격의 상승은 환율을 높이는 된다. 볼까요? 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은 뭐지? 낮아지겠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환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환율을 높인다 틀렸죠? 낮춘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은요 그만큼 환율을 낮춘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이어서 34번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법으로 산정한 대상분의 수익 가격 구하시오. 그럼 이것이 P 꼴 R분의 A. 자, 수익 가격 요거 구하시오.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뭐랬죠? 항상 순수익에서 쭈르륵 구하자. 요겁니다. 따라서 박스 한번 보세요. 가능 조수독 7천만 원입니다. 가능 조수독 7천만 원. 내려가서 공실 상당액이 가능이 5%입니다. 암수 되죠? 7천만 원이나 5%니까 350만 원 빼기 350. 다음에 자 기타 소득이 없죠? 기타가 없네. 그러면 유효 조수록은 빼니까 6,650이죠. 세 번째,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 경비가 유효의 몇 프로? 예? 40%. 예, 40. 곱하기 0.4. 40% 곱하게 되면요. 2,660만 원입니다. 40%가 2,660만 원. 그러니까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이거 빼니까 3,990만 원. 나왔네. 순수익은 얼마? 3,990만 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원율 10%다. 10%니까 나누기 뭐? 0.1, 10%. 아무 소리 되죠? 동그란 한 개 더 붙이면 되겠네요. 3억 9,990만 원. 3억 9,900만 원입니까? 3억 9,900만 원.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장난친 게 없습니다. 3방식은요, 공식 그대로 대박이면요, 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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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 가격 구하시오. 자, 또 요겁니다. 수익 가격.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 문제는요, 순수익도 구하고, 환원율을요, 따로 10% 지집 중개하는 얘도 따로 구하래.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하라. 따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가격관리가 좀 복잡합니다. 둘 다 구해야 됩니다. 자, 박스 봅니다. 가능 총소득 4,400만 원. 가능 총소득 4,400. 두 번째, 공실이 가능이 10%니까 공실이 10%면 10%니까 440이죠. 440 빼주고. 세 번째, 운영 경비. 경비가 무엇의 2.5%? 가능 총소득. 이것이 몇 프로? 2.5%.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이 4,400이죠. 4,400의 몇 프로? 2.5%. 가능 총소득의 2.5%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110만 원이죠. 그래서 경비가 2.5% 하게 되면 11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바로 4,400에서 440 빼고 110 빼니까 540 빼면 있는 540. 110만 원이지, 110만 원. 110만 원. 2.5%는 110만 원. 그러니까 4,400에서 440 빼게 되면 얘가요, 3,960. 3,960만 원 되고. 여기서 110만 원 빼니까 3,850. 순수익은 3,850.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다음에 이제 자, 나머지 항목 네 가지가 뭐죠? 환원율입니다. 환원율인데 별도로 맨 밑에 보시면 환원 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공식 기뭡니까? 괄호가 두 개인데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따라서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입니다. 토지, 건물. 그럼 지금부터 자료 봅니다. 박스 보시면 네 번째. 자, 대상 보세요. 가격 구성비는요, 토지가 60%, 건물이 40%, 토지가 몇 프로? 60%, 0.6. 건물이 몇 프로? 40%, 0.4. 가격 구성비 나왔습니다. 60%, 40% 나왔습니다. 한둘 내려서 토지 환원율 5%, 건물 환율 10%, 토지 환원율 5%, 건물 환원율 몇 프로? 10%. 그러니까 토지, 건물 다 구했잖아요. 그럼 65, 34는 4, 7%. 7%입니다. 7%. 따라서 환원율 몇 프로? 7%입니다. 7%. 7%. 그래서 3,850만원 나누기 0.077% 나누게 되면요, 이때 가격은요 5억 5천만원.
정답 5억 5천. 정답 5억 5천입니다. 정답 3번.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35번은요. 순수익 따로 구하고 환율은요. 토지, 건물 따로 구하고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네. 3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환원율 구하시 환원율. 자, 환원율 하게 되면 얘를 말해요. 환원율. R 이꼴 P 이꼴 R분의 1을 바꿔주자.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꾸니까 R 바꾸니까 이꼴 P분의 1. 그래서 이제 환원율 구하시오. 나머지 똑같습니다. 순수익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가격은 따로 제시가 될 겁니다. 얘도 언제 기출문제도 18회입니까? 18회. 18회 기출문제네요. 18회. 자, 그러면 박스 보세요. 총 투자액 20만 천원. 얘가 바로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총 투자액 20만 천원. 자, 천원짜리 읽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20만 원 해버려. 20만 원. 20만 원 천원인데 빼버리고 20만 해버립시다. 다음에 자, 두 번째 연간 가능 총수도 19,500. 자, 이대로 계속 계산합니다. 가능 총수도 19,500. 세 번째 줄 기타 소득 1,000이네요. 기타 소득은 더하기 1,000. 한 줄 내려가서 공실이 500입니다. 공실이 500 빼기네 빼기. 여기까지가 계산하니까 얼마? 2만이죠. 2만. 유효 총수록 2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경비가 유효 조수익의 40%. 경비가 40%죠. 40%. 그러니까 유효액 40%니까 곱하기 0.4. 암산되죠. 8,000. 그래서 8,000 빼주면 돼요. 빼주니까 얼마? 12,000. 따라서 순수익은 얼마 나왔다? 순수익은 12,000. 따라서 20만 분에 12,000 하게 되면 환원율 몇 프로? 정답 6%. 162 6%.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37번. 다음 평가 산식에 기업 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서 박스에 공식 있죠. 이런 문제가 의외로 잘 납니다. 의외로 잘 나니까 의외로 쉽게 맞추세요. 왜? 공식만 알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월합니까? 자, 따라서 첫 번째 적산임료 이꼴 기초가액 곱하기 뭐 기대이율. 기대이율 플러스 표준입니다. 기업분은 기대이율입니다. 수익가격은 뭐지? 수익가격. 수익가격은 뭐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따라서 정답 4번이죠. 그래서 기대이율 환원율입니다. 다음 페이지 39번. 또 박스 채우자. 자, 박스 보시면서 첫 번째 환원율 이꼴 요거네요. 환원율 이꼴. 자, 분모가 뭐지? 가격. 분자가 뭡니까?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순영소득이죠. 따라서 기업분은 순영업소득. 두 번째 환원율 이꼴 첫 자본의 감자표죠. 부저저. 따라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이어서 문제 40번. 40번 문제. 40번. 환원율의 산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 자, 얘는 뭐 묻죠? 시조 투 엘부. 그래서 시조 투 엘부를 묻습니다. 1번. 조성법은 대상 법에 관하여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해서 개별 의미에 따라서 위험 할증을 더함으로써 환을 구한다. 조성법은 위험이 반영이 된다. 그대로 맞잖아요. 위험이 포인트죠. O입니다. 2번. 시장추출법은 대상 불우성과 유사한 최근의 사례부터 환율을 찾아낸다. 맞습니다. O가 되고요. D급법. 물리적 투자법은 공식 기납니까? 토지, 건물. 따라서 소득을 창출하는 불로소한 능력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면서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맞죠? O입니다. 다음에 3번, 4번요. 에르드법은 자, 문장 그대로 묻는데 문장이 어려워요. 매기간 현금 수지.
기간 말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보기간 지분 형성 세 요소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5가 되고요. 5번요. 금융적 토해법은요. 공식 기납니까? 지분, 저당. 그죠? 지분, 저당. 얘가 금융적 토해법인데요. 따라서 저당 투자 요소율과 지분 투자 요소율이 서로 동일하다, 틀렸지?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점에 차근합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41번은요. 그냥 X 하세요. X 하시고 미련 갖지 마세요. 예.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올 확률 로또 복권 확률입니다. 예. 평생 안 나올 거예요. 버리세요. 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은요. 간헐례가 규칙하고 가격 공시도 나머지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